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어젯밤부터 시장이 한 차례 더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그나마 이전에 지켜줬었던 2750원 구간들을 살짝 또 이제 지켜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 영상의 주된 내용들은 뭐였냐면 이렇게 떨어진 이유들을 여러분들께 미리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뭐 그 이유 중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차트대로만 봤을 때는 현재 위치가 강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구간인 건 맞지만 지금 시장이라는 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장이죠. 이 투심 자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위험자산 시장, 이 증권 시장, 이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돌발성 악재라는 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런 돌발성 악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지 라인을 좀 더 내려놓고 볼 필요가 있겠다. 쉽게 말해서 낙폭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이 강한 지지 구간을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2,600원에서 2,6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지지 라인들을 한 차례 이탈할 수는 있어도 지금 이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2, 3거리 안에 다시 강하게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렸던 부분들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들을 현재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낙폭을 2,600원까지 내려놨을 때 내려갔다가 바로 회복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지지 라인들을 제가 무슨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서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뭐 당연히 이 차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뭐 보조지표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결국 우리가 이 기술적인 흐름들을 볼 때는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서 리플에 대한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똑같이 보시듯이 차트는 맞지만서도 이거는 이제 유료로 이제 결제를 하고 봐야 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MV, RV, 레이티오, 이 3Y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난 3년 이상을 매집해왔던 어떤 코인을 리플을 매집해왔던 세력들, 장기 투자자, 이 고래들의 평균 매입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흐름들을 봤을 때, 자, 이 시기는 바로 2016년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도 당시에 일단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급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자,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통 세력들의 단가를 넘어갔을 때 장기 투자자, 장기 세력들에 대한 단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력의 단가를 넘어갈 때가 바로 큰 급등이 이어진다라는 것들. 그리고 반대로 이 세력들의 단가가 넘어갔을 때는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떨어지더라도 세력들의 단가를 돌파를 하고 떨어지더라도 세력들의 단가를 항상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세력들의 단가를 넘어갔을 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세력의 단가를 지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 구간은 항상 상승의 시작점과 그리고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당시에도 이전에 한번 세력의 단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와줬었지만 이후에 급락을 보이게 되면서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세력의 단가를 강하게 지켜줬다라는 것이죠. 뭐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차트로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세력의 단가를 지켜주고 나서 엄청난 급등을 또 보여줬던 시기가 또 있었었죠. 2017년도 당시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 당시에도 보시면 어떤가요? 세력의 단가는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빗금친 구간들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이 빗금친 구간들 그리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 보이시죠? 교차 지점. 이 교차 지점의 구간이 바로 세력의 단가거든요. 그래서 세력의 단가에 진입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죠? 급등이 나와졌었죠. 여러분들이 리플을 투자를 하시던 또 어떤 코인을 투자를 하시던 간에 이제 세력의 단가를 넘어간 시점들을 여러분들이 쭉 체크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아, 이제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지표를 보면서 매수 타점을 노려보면 좋겠구나. 매수의 진입가는 바로 여기구나.
급등이구나, 세력이 단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튼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돌파하고 나서부터 해서 급등, 떨어지더라도 세력이 단가를 살짝 이탈하긴 했었습니다. 이탈한 거는 이탈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또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세력들의 단가를 처음으로 이탈했어요. 언제 돌파를 했을까요? 바로 이때. 자, 이때가 처음으로 돌파했던 시기예요. 이렇게 리플이 크게 급등하기 전에, 그리고 이 시기가 2023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시기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의 평단을 넘어갔을 때, 넘어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세력들의 평단 자체를 계속 지켜주죠. 지금 이 가격대가 세력들의 평단이 아니고요. 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의 가격, 이 자리가 바로 세력들의 평균 단가라는 것이에요. 평균 단가를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계속 강하게 지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급등이 또 나와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이후에 이때 돌파하고 나서부터 단 한 차례도 이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단 한 번에 딱 이탈이 나온 시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들이 바로 2,600원대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2,600원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본 건 뭐였냐면, 기술적인 차트에 대한 흐름들도 알아봤고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지 라인들을 예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보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리플의 가격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 앞으로도 리플이 반등을 보이기 위한, 혹은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는 이런 이슈와 이벤트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플이 오늘도 떨어진 이유들을 같이 분석을 또 해봐야겠죠. 이 분석을 해가면서 과연 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또 알아볼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자, 오늘 이제 어젯밤에 리플이 한 차례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와줬었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 한 차례 또 같이 반등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똑같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리플 역시나 급락이 나와줬었던 거,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또 떨어졌나,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12월 11일이 이제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당시에도 오라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AI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계속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AI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이 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었고, 15일에는 ETF 매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보시게 되시면 오늘은 오라클 데이터 센터 투자 협상 결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뿐만 아니라 나스닥 안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오라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벌써 두 차례나 떨어진 거잖아요. 도대체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걸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AI 하면 어떤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라는 회사는요, 그래픽 카드를 공급해주는 회사예요. 어디에다가?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회사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누군가 짓지 않는다면 엔비디아는 수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AI 인프라 회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개의 기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오라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라클에 대한 매출이 부진하고 부채 급증이 이어지게 되면서 오라클의 재무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엔비디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AI 전체적인 큰 산업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가 않을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 하나의 기업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하나의 기업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라클에 대한 매출이 부진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재무 리스크가 우려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3대 기업에 하나의 기업일지라도 어쨌든 이런 3대 기업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가 따른다라는 것은 AI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장 안에는 AI 버블론이라는 게 퍼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나스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 자체가 약세를 띌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영향 때문에 리플 또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자, 왜 이렇게 시장이 떨어진지 이렇게 정확한 이유들을 여러분께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뭘까요? 자,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AI 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게 된다면 이제까지는 단순 확장 중심이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AI에 대한 기대감이 자체적으로 많이 퍼지게 되었던 부분들이고 이제 확장성에 해당되는 만큼 이제 산업 초기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까지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산업에 대한 투자 색깔이 확장 중심에서 이제 효율성 검증 단계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들이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뭐 2차전지든 어떤 산업이든 간에 항상 확장되는 시기들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뭐 주가로 따지게 된다면 조정 단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조정 단계에서는 효율성 검증 단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확장 단계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는 산업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이런 로봇 산업과 관련된 이런 로봇 기업들이 많은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주식으로 따지면 모두 급등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급등을 보이는 과정 안에서 더 큰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 이 구간 안에서 이 조정 단계 안에서 옥석 가리기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 조정 단계 안에서 옥석 가리게 된다. 진짜 실제로 로봇 산업의 성장됨에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게 여기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부분들이죠. 저는 딱 지금 이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산업에 대한 버블로는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시기는 단순 조정 단계일 뿐이고 산업에 대한 버블 자체, 거품 자체는 아직까지는 끼지 않았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더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시장이라는 게 상승이 나오고 반등을 보이게 되었을 때는 이런 얘기들은 또 훅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단발성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서 리플 같은 경우도 2,600원대를 강하게 지지해 줄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할 게 아니다. 오히려 단타를 해가면서 어떻게 시장이 떨어지고 반등을 보이게 되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낙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당연히 큰 급반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보통 20%, 뭐 많게는 30%까지도 급등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횡보 장세 안에서는 메이저 코인들이 또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횡보하고 있다가 또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횡보를 한다는 것은 시장의 자금들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흘러간다. 뭐 리플도 알트코인이지만 이런 시가총액이 큰 알트코인이 아니라 저시총인 알트 쪽으로 해서 자금들이 먼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이슈 있는 코인들, 그렇죠? 최근에는 무브먼트에 대한 이슈가 있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무브먼트 이슈가 나왔을 때가 이제
주말 동안이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브먼트 나가면서 또 72원까지도 급등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엊그저께는 솜니아도 있었고요. 이런 코인들로 여러분들께 단타를 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타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슈가 나와봐야 또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또 이제 구독자방에서 전달을 드릴 거니까 구독자방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 구독자방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